경고. 현재 수백 발의 미사일이 아부다비 상공을 덮치고 있습니다. 전원 대피하십시오. CNN 생중계 화면이 붉은 경고음으로 뒤덮이던 절체절명의 새벽이었습니다. 서방의 값비싼 첨단 레이더마저 한계에 부딪힌 그 절망적인 순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서 푸른 불꽃들이 연이어 솟아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가 죽음의 비를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무기는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의 장난감이라며 3년 내내 멸시했던 UAE의 최고위 관료는 화면을 하얗게 수놓는 경이로운 요격률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전 세계 언론이 경악하고 콧대 높던 중동이 K방산의 압도적 실력 앞에 무릎 꿇은 그날 밤의 숨막히는 진실.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말 알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무기 도입 총괄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손을 거쳐가는 무기 도입 계약만 12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미국산 F-16 전투기,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라는 서방의 첨단 무기들은 모조리 제 통제를 거쳐 사막에 배치되는 중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무기들을 매일같이 다루다 보니 제 안목에 대한 프라이드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2021년 봄의 어느 날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본청의 대회의실 안입니다. 바깥은 벌써 35도를 웃도는 펄펄 끓는 날씨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감도는 긴장감은 몹시 뜨겁게 타오르는 중입니다. 20명 가까운 군 장성대과 방위사업 고위 관료들이 굳어있는 표정으로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단 하나, 노후화가 진행되는 방공망을 완전히 대체할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입니다. 공군 사령관이 마이크를 켭니다. 대형 스크린 위로 유력한 도입 후보 무기들의 목록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불공 S-400, 이스라엘의 정밀한 시스템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그 순간입니다. 제 눈동자가 목록의 맨 아래쪽을 향하다가 그만 멈칫하고 맙니다. 아주 생소하고 낯선 이름 하나가 덩그러니 적혀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천궁2. 저는 이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픽 하고 헛웃음을 흘려버립니다. 아니, 한국 진심으로 후보에 올리는 건가? 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읽은 옆자리의 부국장이 몸을 기울여 은밀하게 귓속말을 꺼냅니다. 부장님, 저거 그냥 숫자나 채우려고 억지로 끼워놓는 들러리 아닐까요? 한국이 언제부터 미사일을 만든다고 저러는 겁니까? 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한 긍정을 표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은 그저 배를 잘 만들고 튼튼한 자동차와 스마트폰, 그리고 화질 좋은 텔레비전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훌륭한 제조국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낚아채는 방공무기라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의 영역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 피를 흘려가며 쌓아올리는 기술력의 정수인 겁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방산 신창국가에게 우리 국민 1,000만 명의 생명을 덜컥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회의실의 침묵을 깨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의 천궁2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저 무기에는 단 한 번의 실전 경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1991년 걸프전부터 미사일을 요격하는 진짜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궁은 어떻습니까? 진짜 피가 튀고 불꽃이 터지는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무기를 어떻게 믿고 우리의 밤하늘을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제 확신에 차 있는 연설에 몇몇 보수적인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군 사령관의 눈빛은 무섭도록 침착합니다. 그가 천천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말국장, 당신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형을 들여오려면 10조 원이 넘는 혈세가 날아갑니다. 반면 한국이 제시하는 천궁의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는 4조 원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심 기술까지 넘겨주고 부품 자체 생산이라는 엄청난 조건까지 걸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걷어차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령관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저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국가안보를 어찌 돈의 논리로만 재단합니까? 값싼 무기로 하늘을 도배하고 단 한 발이라도 놓치는 순간 이 도시는 불바다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검증조차 안 되는 장난감에 우리의 운명을 도박처럼 걸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 뜨거운 회의를 시작으로 무려 3년이라는 길고 긴 핑퐁 게임이 이어집니다. 저는 한국 무기 도입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 제가 지닌 모든 권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패트리어트의 우수성을 찬양하고 천궁의 불확실성을 과장하는 보고서만 무려 23편을 밤새워 작성하며 윗선에 보고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머나먼 타국까지 날아와 두꺼운 기술 설명서를 내밀어도 저는 문전박대하기
받기 일쑤입니다. 시뮬레이션 그래픽 쪼가리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전장에서 격추하는 기록이다 가져오십시오.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멘트로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하루는 제 직속부하인 젊은 과장이 한국의 천궁 운용부대를 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을 반짝이며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국에 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중입니다. 저들의 레이더 반응 속도와 시스템 완성도는 정말이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제발 직접 보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하는 부하를 보며 저는 혀를 차며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자네가 방공망 전문가인가? 보여주기식 훈련과 피비린내 나는 실전을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다니 한심하군. 더 이상 한국의 한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평화로운 아부다비의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스스로를 영웅이라 치켜세웁니다. 자말, 너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다. 모두가 값싼 유혹에 흔들릴 때 오직 너만이 차가운 이성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이 지독한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저는 서방 무기 회사들의 화려한 명성에만 취해 진짜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뒤바뀌고 있는지, 저 동쪽 끝단에 위치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도끼를 품고 첨단 기술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의 이 오만한 영웅놀이가 무참히 박살나고 저 평화롭고 푸른 밤하늘이 끔찍한 죽음의 비로 뒤덮일 운명의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쾌재를 부를 뿐입니다. 2022년 11월 제3년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최종 결정이 제 책상 위로 떨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기어이 대한민국 천공2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에 공식 서명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총 규모 4조 2천억 원, 무려 6개 포대가 이 뜨거운 모래 사막 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뼈대 깊은 서방무기 예찬론자인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깎아내리던 무기의 도입 총괄 관리를 직접 떠맡게 된 얄궂은 운명의 장난입니다. 장관의 단호한 지시 앞에 관료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것뿐입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해가 바뀌고 2023년 2월 마침내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120명에 달하는 한국 기술진이 발을 내딛습니다. 긴 비행에 지칠 법도 한데 그들의 눈빛은 사막의 태양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중입니다. 저는 팔짱을 꽉 낀 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기선제압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무기를 단 1%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독하게 검증할 작정입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제 서늘한 경고에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총괄 책임을 맡은 박도진 팀장이라는 40대 초반의 남자가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주 묵직하고 담담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직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6글자가 제 가슴 한 구석을 묘하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무언가 단단한 바위와 부딪힌 듯한 낯선 감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느낌을 지워버리며 콧방귀를 낍니다. 말로야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사막의 지옥 같은 더위를 겪어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포대 설치 작업이 시작되는 아부다비의 여름은 그야말로 숨이 턱턱 목 막히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한낮 기온이 무려 42도를 훌쩍 넘기고 달궈진 모래바람이 살갗을 찌르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통제실로 도망칠 줄 알았던 한국 기술진들은 그 펄펄 끓는 태양 아래서 비장한 얼굴로 철탑을 세우고 레이더를 조립하는 중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위로 비오듯 땀이 쏟아지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현장 점검을 나간 저는 트럭의 비좁은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급히 도시락을 삼키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무심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쉬엄쉬엄 하십시오. 이러다 쓰러집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앳된 얼굴의 가장 젊은 기술자가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더운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완벽하게 가동해야 이 나라 국민들의 하늘이 안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조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서둘러야 합니다. 그 맑은 눈빛과 우직한 대답에 저는 멍하니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 이방인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이 그들의 땀방울 속에 서려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이 지독한 투어는 결국 기적 같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무려 9개월이 걸릴 것이라던 6개 포대 설치 작업이 단 6개월 만에 완벽하게 끝나버리는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예전보다 무려 3개월이나 일찍 방공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부품이 고장나면 한국에서부터 48시간 이내에 번개처럼 공수되는 기막힌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미세한 납기 지연으로 속을 썩이던 미국 방산업체들과는 뼈대부터가 다른 무서운 속도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격적인 운용 훈련이 시작된 어느 날 저는 교육장에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려는 심산이었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원들이 한국어로 접힌 두꺼운 교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선 한국 기술자들이 떠듬떠듬하지만 분명한 아랍어로 복잡한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찰떡같이 소통하는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파견을 위해 한국 기술진들은 무려 1년 전부터 밤잠을 쪼개가며 아랍어를
이거를 필사적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기를 팔아넘기고 떠나면 그만인 그저 그런 장사꾼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혼을 갈아넣어 이 사막의 하늘에 푸른 방패를 심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저는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제 마음속 견고했던 얼음벽에 미세한 금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 안의 오만함은 이토록 헌신적인 기적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치가 빠르면 뭐합니까? 아랍어를 몇 마디 더 잘하면 뭐합니까? 방공미사일의 본질은 결국 요격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종이호랑이는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2월 미국 공군의 협조 아래 탄도미사일 궤적을 모사한 표적기 20배를 띄우고 천공투로 이를 격추하는 첫 번째 통합 요격 훈련이 벌어집니다.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천공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솟구칩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표적기 20배 중 무려 19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요격률 95%의 경이로운 성적표가 모니터에 찍히는 순간입니다. 훈련을 참관하던 미군 감독관조차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을 내뱉습니다. 맙소사, 이건 패트리어트와 동급이거나 오히려 그 이상을 상회하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샤망실 안의 모든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 기술진들과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오직 저 한 사람, 자말 알실만이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뿐입니다. 심장 한구석에서 내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지만 저는 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억지를 부려봅니다. 훈련은 그저 잘 짜여진 각본 있는 드라마일 뿐이야. 적이 언제, 어디서 몇 발을 쏠지 모르는 피말리는 실전에서는 반드시 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저는 끝끝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다가오는 끔찍한 운명의 폭풍을 등지고 꼿꼿하게 서 있는 중입니다. 저 맑은 아부다비의 밤하늘이 수백 발의 불덩어리로 뒤덮이는 핏빛 지옥으로 변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새벽 1시 27분.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시간입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창밖으로는 멀리 고층 빌딩들의 불빛만이 나른하게 반짝이는 중입니다. 전날낮에는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아내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깊은 단잠에 빠져있던 제 귓가를 날카롭게 찌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방부 비상 연락망 최고 등급의 붉은 전화기입니다. 잔말국장님, 지금 당장 즉시 지하벙커 상황실로 튀어나오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공포로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뛰쳐일어나 허겁지겁 군복을 꿰어 입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묻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국방부 청사로 내달립니다. 새벽 2시의 거리는 텅 비어있지만 청사 주차장만큼은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차량들로 대나처럼 환합니다. 직감적으로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기분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끔찍한 재앙이 터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지하 2층 육중한 철문을 열고 상황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혀옵니다. 20명 남짓한 고위장성들과 분석관들이 모니터를 부여잡고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아랍어로 다급하게 쏟아지는 고성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의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이고 맙니다. 화면 전체가 새빨간 점들로 뒤덮여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과 드론입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할 것 없이 총 247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엄청난 물량이 우리 영공을 관통할 궤적입니다. 분석관의 절규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집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는데 그 죽음의 비가 하필이면 아부다비 상공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 저 불덩어리 중 단 몇 발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수만 명의 끔찍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저를 향해 사령관이 다가와 차분하지만 묵직직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말, 지금 우리 하늘을 막아서고 있는 건 천궁2 포대뿐이야. 6개 포대의 레이더 정상 가동, 표적 추적 중. 이제 항공 무기를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립니다. 제가 무려 4조 원이 아깝다며 실전 검증이 안 된 종이 호랑이라며 3년 내내 결사반대했던 바로 그 무기. 한국인들이 42도의 사막에서 피땀 흘려 심어놓은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국가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지금 저 기계가 오작동이라도 일으킨다면? 만약 훈련이 아니라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면? 제 옹졸한 편견이 100만 명을 몰살시키는 최악의 학살로 이어질 판입니다. 공포와 자괴감이 범벅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끔찍한 시간이 흐릅니다. 새벽 2시 18분, 드디어 레이더 화면에서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됩니다. 휴적 포착, 천공 1번 포대, 교전 개시. 분석관의 비명 같은 보고와 함께 스크린 위로 파란색 점 하나가 번개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파란 점과 빨간 점이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더니 콱쾅! 화면에서 동시에 자취를 감춥니다. 일기 요격 확인! 상황실의 짧은 환호성이 터지지만 이내 죽음 같은 침묵이 맴돕니다. 아직 하늘에는 246기의 미사일이 시퍼렇게 살아서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새벽 2시 31분부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방어전이 펼쳐집니다. 다수의 표적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2번, 3번 포대가 동시 교전에 돌입합니다. 빨간 점들이 때를 지어 덤벼들면 사막 밑바닥에서 솟아난 한국의 푸른 불꽃들이 무자비하게 날아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펑! 펑! 터져나가는 경이로운 광경. 저는 넋을 잃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중입니다. 옆에 있던 부국장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죠? 저게 지금 미사일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저는 턱관절이 굳어버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한국 무기는 그저 값싼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제 과거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며 제 뺨을 후려치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2분, 상황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절망적인 보고가 터져나옵니다. 부장님, 미사일 57기 동시 접근 중입니다. 4번 포대로 물량이 쏟아집니다. 과부하 우려 상황입니다. 57기라니요? 한 번에 57기의 발사체가 한 지점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도 동시에 쏟아지는 이 엄청난 물량을 전부 계산하고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포화 상태. 저는 질끈 눈을 감아버립니다. 끝났다. 결국 내 예상이 맞았어. 저 무기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뚫려버릴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절망 섞인 탄식이 터져나오려 합니다. 그 찰나 사령관이 다급하게 한국기술팀과의 긴급 핫라인을 연결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박도진 팀장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은 지금 밝은 아침이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당황함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름 돋을 만큼 침착하고 단단한 톤입니다. 현 상황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천궁2의 동시다중 표적 처리 능력은 애초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설계된 검증된 기능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물량 충분히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만든 시스템과 운용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번쩍 눈을 뜨고 다시 대형 스크린을 노려봅니다. 죽음의 빨간 점 57개가 아부다비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해오고 4번 포대의 요격 미사일들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제 두 눈앞에서 잊지 못할 기적이 펼쳐집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57개의 붉은 항마들이 한국의 푸른 방패와 부딪히는 족족 허공의 먼지로 부서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10씩. 시스템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추적하고 미사일은 짐승처럼 적을 물어뜯습니다. 97기 중 무려 55기가 공중 분해되고 나머지 2기는 방향을 틀어 도망쳐버리는 완벽한 초토화 작전. 모니터의 붉은 점들이 하얗게 지워지는 그 경이로운 카타르시스 앞에 상황실의 몇몇 장성들은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린 돌덩이가 됩니다. 3년 내내 제가 쏟아부었던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숨막히는 새벽하늘 위에서 오직 압도적인 실력 하나로 처참하게 박살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벽 4시 47분. 마침내 아부다비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던 마지막 이란 발사체가 레이더 화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지하 벙커 상황실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중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뚫어지라 노려보던 수석 분석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최종 집계 결과를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현 시간부로 교전 종료. 최종 결과 집계 완료. 총 247기 중 141기 요격 확인. 대한민국 천궁2 요격 성공률 97.6%입니다. 그 숫자가 스피커를 타고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약 3초간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하는 듯한 마법 같은 정적이 흐릅니다. 97.6%.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성능을 넘어선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신의 수치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윽고 누군가 참지 못하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짐승 같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의 비명을 신호탄으로 20명 남짓한 최고위 장성들과 엘리트 관료들이 일제히 체면도 잊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펄쩍펄쩍 뛰는 중입니다. 방금 전까지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있던 칼리드 부국장마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매어 우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리던 그 요란한 환호성 속에서 사령관이 성큼성큼 다가와 돌처럼 굳어있는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쥡니다. 자말국장, 두 눈으로 똑똑히 봤나? 자네가 그토록 폄하하고 무시하던 저 한국의 천궁이 오늘 밤 이 나라 100만 명의 목숨을 온전히 살려낸 거라고. 사령관의 그 따뜻하고도 묵직한 일갈에 저는 그만 꾹 참고 있던 눈시울을 붉히며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상황실 밖 복도로 비틀비틀 빠져나옵니다. 동쪽 창문 너머로 아부다비의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창틀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은 채 난생 처음으로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참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내가 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할 뻔한 것인가? 만약 제 고집대로 천궁 도입을 끝끝내 막아냈더라면 지금 저 아름답게 밝아오는 도시의 아침은 수만 구의 시신이 나뒹구고 건물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핏빛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4조 원이라는 돈이 아깝다며 서방의 비싼 무기만을 고집했던 저의 옹졸한 오만함이 하마터면 이 나라 천만 국민의 생명을 통째로 사신에게 제물로 바칠 뻔했다는 뼈저린 자괴감이 온몸을 난도질하는 중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며 조롱했던 과거에 썩어빠진 제 혀를 제 손으로 뽑아버리고 싶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말이 밝자마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글로벌 외신들은 앞다투어 정규 방송을 끊고 긴급 속보를 쏟아내는 중입니다. CNN 생중계 화면에는 이란 미사일 수백 발 공중분해,
사막을 지킨 한국 천궁2의 기적이라는 붉은색 자막이 대서특필되며 쉴 새 없이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방송에 나와 미국 패트리어트의 명성을 완벽하게 짓밟는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했다. 실전 대비해서 97.6%라는 요격률은 미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압도적 결과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같은 깐깐한 군사 전문 매체들 역시 추격과 굴복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K방산의 파괴적인 미력을 분석하기 바쁩니다. 오직 서방의 값비싼 첨단 무기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맹신하던 중동의 부호 국가들이 이제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한국을 향해 애타는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저 멀리 유럽의 폴란드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문턱이 닳도록 줄을 서며 제발 우리에게도 천궁2를 팔아달라며 수조 원의 달러 뭉치를 싸들고 와 철저히 엎드리는 통쾌하고도 충격적인 진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운명의 그날 밤으로부터 며칠 뒤 저는 사막 현장 포대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기술팀의 박도진 팀장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고개는 한없이 땅을 향해 푹 숙여져 있습니다. 그릿빛으로 거칠게 그을린 그와 마주선 순간 저는 16년 방산관료 인생의 알량한 자존심을 모두 바닥에 내던지고 진심을 다해 깊이 허리를 굽힙니다. 박 팀장님, 아니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들이여.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당신들의 조국이 피땀으로 빚어낸 그 위대한 방패가 제 어리석음으로부터 이 나라의 무고한 아이들과 100만 명의 가족들을 온전히 구했습니다. 당신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지난날의 추악한 과오를 진심으로 뼈저리게 사죄드리고 또 끝없이 감사합니다. 제 떨리는 참회의 고백에 42도의 떼약볕 아래서 묵묵히 사막의 기적을 세워올린 박도진 팀장이 특유의 담담하고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줍니다. 국장님, 굳이 고개 숙여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대한민국 기술자의 긍지와 명예를 걸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뿐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하늘을 지키는데 국적이나 편견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희의 피땀이 녹아든 무기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온전히 살려냈다면 저희는 오직 그것만으로도 벅차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덤덤하고도 한없이 거대한 품격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고 맙니다. 비싼 가격표를 들이미며 고압적으로 무기를 팔아넘기고 나면 그만이 서방의 탐욕스러운 장사꾼들과는 뼛속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목숨을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장인들의 나라. 자신들을 향한 멸시의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오직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 하나로 세상의 편견을 처참하게 박살내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투혼의 민족. 대한민국은 그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조립하는 변방의 공장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 가장 강력하고 듬직한 방패를 벼려내는 진정한 방위산업의 심장이자 인류국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부다비의 눈부시게 푸른 하늘 위로는 대한민국이 선물한 천궁2의 레이더가 빙글빙글 힘차게 돌며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차를 멈추고 그 거대한 철탑을 향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합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구하는 진짜 실력자, 대한민국 방산의 경이로운 위력 앞에 이제 전 세계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매료되는 중입니다. 3년 내내 한국 무기를 가장 앞장서서 조롱하고 핍박했던 오만한 반대론자인 제가 이제는 K방산의 가장 열렬한 광신도가 되어버린 이 짜릿하고도 통쾌한 참회로 그날 밤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푸른 불꽃의 기적은 영원토록 제 심장 깊은 곳과 전 세계의 군사 역사 속에 절대 잊히지 않을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전설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콧대 놓던 서방의 고위관료가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빚어낸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하고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42도가 넘는 펄펄 끓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남의 나라 하늘을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우리 한국 기술진들의 우직한 투혼을 생각하면 코끝이 절로 찡해지는 중입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죽음의 비처럼 쏟아지는 절망적인 밤.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할 거라 비웃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천궁2만이 기적의 푸른 방패를 펼쳐냈습니다. 수십 7.6%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요격률.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한번 마음먹은 일은 기필코 해내고야마는 우리 한민족 특유의 지독한 근성과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K방산의 기적이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젊은 기술자들만의 힘으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군사강국, 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에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끈질긴 인내가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그 시절, 이름 모를 타국의 펄펄 끓는 사막으로 컴컴하고 숨막히는 지하 막장으로
낯선 이국 땅의 병원으로 기꺼이 달려가 청춘을 온전히 바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그 험난하고 서러운 세월을 굳은 살박인 거친 두 손과 굽어가는 허리로 묵묵히 버텨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닦아놓으신 그 중동의 뜨거운 건설 현장 위에 수십 년이 흘러 이제는 자랑스러운 손주 세대가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패를 세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서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평화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보내는 그 경애의 시선은 모두 어르신들이 깎아내고 다듬어 오신 굳건한 주춧돌 위에서 활짝 피어난 눈부신 꽃입니다. 이 나라를 이토록 아름답고 강인한 샘불처럼 일구어내신 어르신들의 그 끝없는 헌신과 눈물, 그리고 바다보다 깊은 내리사랑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도약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사연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벅차오르셨다면 여러분의 응원을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또한 댓글창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겪고 일구어오신 그 생생한 삶의 궤적과 지혜를 듬뿍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꾹꾹 눌러 적어주시는 그 한 줄 한 줄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 어떤 두꺼운 역사책보다 값진 가르침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험난한 인생의 구비구비를 참으로 훌륭하게, 그리고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걸어오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끔은 팍팍한 세상살이에 어깨가 무겁고 한숨이 나오실 때도 있겠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가슴에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미소와 거친 두 손이 오늘날의 이 위대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훈장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영원토록 빛나는 자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평안하고 따뜻한 웃음꽃만 곁에 머물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